이웃집 담장엔 앵두가 무르익고 마을 뒷산엔 초록이 우거지는 계절. 이 찰나의 싱그러움 즐기러 어디라도 봄 소풍 떠날 법하지만 약초꾼으로 살아온 30여 년, 그에겐 그 어디보다 산이 먼저다. 몸체만한 배낭이 유일한 동반자. 멀리 가지 않아 산행의 즐거움을 만났다. 빨간 바가지에 가득 채워받는 약수물, 바위 틈에서 흐르는 천연 안반수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산꾼들의 피로와 갈증을 달래주는 곳. 가는 길 고독할지라도 물 한 모금의 기쁨에 힘을 얻는다. 아이고 시원하다. 마른 목 축이고 다시 나선 길. 걸음은 서두르는 법이 없으나 그 마음속엔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약초가 있다. 장록나무를 찾으러 왔어요. 뭐라고요? 장록. 이제 장록이라 하면 잘 모를 거고 이제 현대인들은 자리공이라고 그래야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그 이제 자리공이라고 하고 우리 양명은 장록이라고 불러요. 장록 또는 상륙 그렇게 양명으로 부르는 풀입니다. 좀 대는 굵고 키는 제법 한 이 정도씩 그렇게 자라나는 풀입니다. 아, 저 건너에 보이네요. 저기 삐쭉삐쭉 솟아나 있는 거, 잎이 제법 큰 거 있죠? 저런 것들이 다 깁니다. 해발이 높은 산보다 주로 야트막한 산에서 난다는 장록. 그 중에서도 사방이 트이고 볕 잘 드는 양지에 자리를 잡았다. 아, 이게 이제 장록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명은 자리공. 주로 장록나물로 불리며 통통한 줄기에 넓은 잎이 특징이다. 유순한 생김새와는 달리 독성을 지닌 사냐초다. 시원시원하게 자라는 만큼 자생력과 번식력도 강해 군락을 이루는 것이 십상. 주변이 온통 장록천지다. 와, 대박. 엄청나게 많네. 자라면 자랄수록 줄기의 두께는 굵어지고 색은 붉어지는 장록나물. 여느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채취 시기를 놓치면 금세 억세지고 만다. 이게 이제 뭐 대공도 굵고 또 남들이 채취도 안 하고 하니까 뭐 금방 봄나물 치고는 양이 금방 그 한 배낭씩 따는 그런 나물입니다. 옛날 동네 안악들은 초여름 꽃이 피기 전 새순을 뜯어다가 묵나물을 만들고 꼬마아이들은 가을날 검붉게 익은 열매를 따다 손톱에 물들이며 소꿉놀이를 했더랬다. 어린 시절엔 그리도 흔했지만 지금은 귀한 나물이 된 장록. 식당을 할 때 이걸 이제 봄에 이렇게 새순 올라올 때 뜯어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놨다가 이제 겨울에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물로 이제 무쳐주면은 아주 향긋하고 감칠맛 있고 쫄깃한 씹는 식감이 좋다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꽉 찬 배낭.
하지만 식탁에 오르기까진 꽤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이 있으니까 처음 먹는 사람들은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갈아 줘가면서 물에 담가서 독을 우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자주 먹는 사람은 뭐 하루만 우려내도 되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궁이 워낙 굵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푹 익혀야 독성도 파괴가 되고 또 물에다 담가놨을 때 독도 잘 우려져 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은 늘 새삼스러운 다짐을 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겠노라고, 또 외면하지도 않겠노라고 말이다. 볕 잘 드는 마당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야외 부엌. 장록 줄기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작업이다. 나물의 절반은 정성으로 완성되는 법. 부드러운 거는 굳이 껍질 안 까도 되는데 이렇게 좀 키가 크고 통통한 거는 껍질을 안 까면은 질겨요.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을 까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라는 게 꼭 이제 뭐 쌀이나 보리쌀이나 밀 같은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것만 식량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재료가 부족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두고 또 염장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흔히 애용했던 묵나물의 대표 재료. 토란대나 머위대처럼 질긴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야 맛 좋은 식감이 된다. 반드시 끓는 물에 여러 번 데쳐내 독성을 빼는 작업도 필수. 그리곤 손가락 마디 길이만큼 툭툭 썰어 다진 마늘로 밑간을 한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통통한 줄기도 함께 섞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초고추장으로 적당히 간을 맞춰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 과거엔 사약에 들어가는 재료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알려져 있지만 삶고 널고 말리고 선조들의 지혜는 이다지도 귀한 나무를 만들어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담이 결려서 힘이 들 때 그 장로 뿌리 달인 물에다가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이제 단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혜를 담아 가지고 그걸 먹고 방에 불을 뜨끈하게 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은 그 담 붙은 게 잘 나았다고 이제 그 담 치료제로 그렇게 활용도 하고 또 이제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몸이 붓는 부종 그런 데도 약으로 쓴 기록이 있고. 요즘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장롱나물. 그래서 모처럼 손님 밥상을 준비했다. 이 허리 아프고 담 붙은 게 싹 나. 그런 데 약으로 썼던 거고. 새로운 나물의 등장에 호기심 가득한 젓가락질이 오간다. 알기 전에 몰라도 알고 나면 달라지는 나물을 대하는 자세. 많이 딱 되겠네. 이건 약간 이제 식초가 섞인 겁니까? 네. 초고추장에다가 이제 묻혔어요. 이 나물은 초고추장에 묻혔을 때가 제일 덜큰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보면 독소가 좀 있나 이래서 그건 안 느끼죠. 그냥 부드럽고 맛있는 수박이에요. 식감이 아주
저도 이게 지난번에 이런 거는 저도 먹어봤는데 이건 좀 처음이다. 근데 참 상당히 맛이 있고 아주 건강하다. 남은 장록들은 너른 바위에 펼쳐 널었다. 잘 말려두었다가 이듬해 겨울 햇나물이 나올 때까지 두고두고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에 가서 뜯어와야 되고 또 데치기 전에 뭐 그 억센 거는 껍질도 벗겨야 되고 또 데쳐서 말려서 보관을 해놔야 1년 식량이 되는 거죠. 쌀쌀한 날씨에 나물 맛 그리워질 때쯤 따스한 봄날 정성껏 삶고 말린 장롱나물이 반갑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